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주부터요. 새롭게 생긴 코너인데 경제 코너인데요. 끝에가 끝말이 전자인데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요. 경제전입니다. 자, 전의 전쟁, 경제전 시간.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 경제전의 첫 아이템은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무디스에서 우리 한국 국가 신용 등급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이거 어떤 이게 의미입니까? 네, 이 국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인 이제 AA2로 유지했습니다. AA2. 예. 네, 국가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세계 3대 기관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이제 무디스, 그리고 영국의 피치 레이팅스가 있습니다. 피치가 있죠. 이 중에서 무디스가 평가한 AA2는 이제 국가신용 등급이 안정적이다라는 의미고요. 예. 이 등급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높은 등급이었고,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량의 어떤 성장률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국내 총생산량이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무디스는 이번 발표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용 등급과 GDP 성장률 전망이 이처럼 좀 나쁘지 않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무디스 측은 이제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이 탄력적인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반영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요? 또 AA2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수준으로 좀 좋은 거냐라고 보면은 이 위로 이제 두 개의 그 평가 등급이 높은 등급이 더 있거든요. 신용 등급이 가장 매우 높은 수준인 이제 AAA. 네, 그리고 신용 상태 우수를 나타내는 이제 AA1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이런 무디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AAA가 있고 그다음에 AA1, 그다음에 AA2. AA2가 우리 이번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AA2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보여준 그런 위기 대응과 또 우수한 그런 회복력에 대한 어떤 대외의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신뢰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히면서 지난달에는 어떤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안정적인 수준인 이 AA 로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것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빠르고 또 강한 그런 경제 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싱가포르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보다 높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계적으로 그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국가들은 실제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에 있거나 같은 등급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먼저 이제 신용도가 좀 가장 높은 등급의 이제 AAA를 받은 국가를 좀 살펴보면 미국하고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모두 12개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A1에 포함된 나라는 핀란드하고 오스트리아 두 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AA2 등급을 받은 국가는 프랑스 그리고 아부다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총 4나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높다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가요? 네, 그 말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눈여겨볼 부분이 코로나 초기 방역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 예를 들면 영국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국가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AA3 등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더 아래 한 단계 아래인 A1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럼 2단계 아래네요, 우리나라보다 2단계 아래입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신 GDP 성장률 전망치가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3.5%. 그러면은 이번 평가를 본다면 이제 우리 경제 앞으로 좀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좋아진다라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좀 불어난 그런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이 좀 날아온 상태고요. 국가 채무? 그렇습니다. 또 정부 재정의 좀 대규모 악화와 더불어서 좀 북한과 좀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항상 그랬었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외 좀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피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신용 등급의 하향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무디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예.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정 규율 이력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금을 이제 제대로 걷어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되는지를 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예.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좀 중앙 정부의 채무를 한번 살펴보자면 모두 862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862조 1천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2년 전인 2019년도에 723조 2천억 원보다 예. 거의 한 뭐 2년도 안 돼서 한 140조 원 가량이 더 늘어난 셈이고요. 예. 이는 이제 무디스가 이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우려하는 어떤 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 이야기는 반도체 부족이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네. 이것 때문에 요즘 우리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 얘기하던데. 자, 그러면은 더 상황이 지금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하신 건데. 맞습니다. 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벌써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국내 그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반도체 부품의 부족으로 이제 생산 차질을 좀 겪고 있다.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1차부터 뭐 3차까지의 그 협력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를 이용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품사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또 이런 원가 상승 그리고 감산 등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그 반도체와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마저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공장 가동을 좀 멈추는 상황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좀 매출과 생산 감소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협력업체들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1차에서 3차 협력사인 부품업체 78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좀 벌였고요. 예. 조사 대상 업체의 84.6%인 66개 협력사가 반도체 수급과 이로 인한 그런 또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경영 에러를 좀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직접적으로 좀 차량 반도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10곳 중 9곳 이상이 최근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상태고요. 협력사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취급 협력사는 그야말로 좀 어떤 직격탄을 바로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없으면 차를 그렇게 생산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네, 뭐 요즘 자동차에는 뭐 어떤 안전과 편의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차를 보조하는 주차 보조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량을 이렇게 스스로 가게 만드는,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앞 차량도 뭐 거리 유지해서 가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센서나 반도체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품들이고요. 그리고 업계 규정상 뭐 어떤 부품이 뭐 얼마나 더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확히 말은 해주고 있지 않지만 차를 직접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부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안전이나 편의 사양이 들어가는 부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런 뭐 옵션 부분 관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이런 부품들을 빼고 이제 예약 대기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마이너스 옵션을 걸고 차량을 받아가시겠냐 이렇게 오히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를테면 아까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 얘기하셨고, 네, 그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반도체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부품 업체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업체들마저도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르노삼성, 한국GM, 뭐 쌍용 이렇게 5개 브랜드가 있는데 이들 업체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생산 라인 가동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올 초부터 이 생산 라인을 좀 번갈아가면서 가동과 중단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지난 6일하고 7일 이틀 동안 울산의 포터 생산 라인을 좀 휴업을 한 상태였고 셋째 주부터는 공장별로 자재 공급 상황에 따라서 휴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재고를 이런 제네시스
프리우스나 뭐 어떤 팰리세이드 같은 좀 잘 팔리는 차량들에 좀 몰아주거나 집중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MPV 신모델 같은 뭐 이런 뭐 스타리아라든가 뭐 K8 뭐 이런 차들이 나오는데 그런 신모델에 좀 몰아주는 방식으로 생산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GM의 경우에는 이제 부평 2공장에 이어서 창원에도 공장이 있는데 창원 공장의 가동률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문제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를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부품사들도 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전 첫 코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